페미니스트 대통령인 문재인이 비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차별은 빼고 평등을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SBS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 기자가 10대 남녀 지지율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난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도 결국 문제가 소지가 생긴다 라면서 20대 남녀의 이런 성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면서 넘어갔죠. 그냥 뭐 가독이다, 조금만 지나면 된다, 20대 남성들아 니들이 좀 참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 지지도 하라 한마디 해달라 하니까 이 반응이 참 재밌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출산율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 젠더 갈등, 코로나 사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어떤 분이 올렸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니까 집을 사지 못해서 결혼을 좀 늦춘다, 혹은 결혼을 포기한다. 두 번째는 젠더 갈등,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젠더 갈등이 극에 달했다. 뭐 자기는 평등이라 외치지만 특정 성별이 피해를 봤다. 그리고 이제 여자라서 맞았다. 이제 뭐 어떤 해화역 시위, 그런 데서 이제 여가부 장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불난제의 부채질을 일으켰다. 그리고 뭐 코로나 문제 등등 요약할 수 있고, 사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가 아닌 이유라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일베들이, 이 사람은 일베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일베들이 문재인이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했다면 진짜 페미니인 줄 착각하는데, 문재인은 단지 여성표를 얻기 위해 페미니즘을 자처할 뿐 사실 페미들이 좋아하는 낙태죄 폐지는 안 했다, 차별금지법도 제정 안 했다, 게다가 몰카 범죄 수사해라면서 야동만 검열했다. 이게 뭐냐, 이게 페미냐, 일베들 가대망상 전에 라면서 누가 글을 올렸습니다. 약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문재인의 페미 정책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배드림인데요. 보배드림은 전형적으로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지금 40대 50대가 주축을 이룬 커뮤니티입니다.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아이 안 키본 페미 주장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즉 뭐냐, 진보 성향의 사이트인 보배드림에도 이 페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페미, 기업이 자본주의 이득을 위해 여자아이들에게 핑크색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여기 여자 꼬맹이가 있고 뭐 핑크색 관련 물건들이 나와 있네. 그래서 기업들이 여자아이들한테 핑크색의 물건들을 강요하게끔 한다, 성적으로 억압한다 라면서 이제 페미들이 뭐라고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이제 아버지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거나 입으려고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불로 억지로 입히는 거를, 그러니까 억지로 딸이 싫어하는 걸 입히는 거를 불가능하다, 자식이 못 이긴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입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으로 내가 이 여자아이한테 뭔가를 입히거나 쓰게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페미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신발 짝짝이로 신고 가겠다고 현관에서 뒹구는 걸 못 봐서 저는 소리 하지, 한국 페미는 정신병자다 등등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여성분이 한국의 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 해녀는 진정한 페미니스트예요.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실력이 있어야지 바닷속에 들어가서 어떤 해산물이라든가 그걸 캐올 수 있는데, 수영조차 못하면은 캐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줘가 안 되는 거예요. 평등하게 수영 못한 사람도 어느 인원을 맞춰가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해녀를 안 하는 이유도 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녀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는 이유가 젊은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고, 내가 스스로가 남들한테 그 어떤 남자보다도 강하고, 그렇죠. 그들의 삶은 페미니즘 그 자체입니다. 여성운동은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바다에 일하러 나가는 해녀들의 물질에서라면서 이렇게 해녀가 나옵니다. 한국 페미니스트 여성들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남자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해조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이렇게 캐와야 되는 거죠. 딱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같은 성별이라고 묻어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속에 오랫동안 숨을 참고 그 물속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데 뭐 상어라든지 아니면 물속에서 실수하다가 빠져 죽는다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해산물 채취해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진짜 이게 진정한 페미니스트 아닙니까? 해녀도 사람이네 이런 말 들으면서 우리 살았다고 지난 2일 영도구 해녀 문화전시관에서 처음 만난 동삼 어촌계 고복화 해녀가 대화도중 털어놓은 말이다. 젊을 시절 동삼동 바닷가에서 추위에 떨며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순경의 해녀들에게 던진 말이라고 회상했다. 즉 뭡니까? 만삭의 몸에도 자신 먹이려고
물속에 뛰어들고 여자라서 무시당해도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을 버텼다는 겁니다. 친구가 학교에 나 팸이라고 소문냈어. 친친으로 매일 여성인권 관련 뉴스나 대포 폭력 사건 공유했는데 그냥 하도 나고 정보성으로 공유하고 싶어서 친친에는 친한 친구죠. 여장 동기들 포함 50명 정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한 여자애가 남친한테 나를 매일 이런 거 올리면서 화내고 팸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손 떨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시에서는 친구가 미친 거네, 엿먹은 내 친구가 와 이게 뭐람 하면서 그 여자분을 실드 쳐요. 근데 남초 사이트죠. 아니 팸이면 스스로 자랑스러워야지. 그렇게 숨길 건 뭐하러 팸이를 하냐라고 합니다. 우리 반 체육쌤이 여잔데 체육시간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남자애들만 데려다가 준비물 다 가져오게 하고 자유시간에 농구공 달라니까 여자애들 피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안 줌. 이때부터 약간 알아봤는데 저번 주였나 학교에 여자 탈의실만 있고 남자는 없어서 어떤 애가 쌤한테 왜 남자 탈의실 없고 여자 탈의실만 있냐고 하니까 다른 애가 바로 왜 남자들만 강제로 쉬는 시간에 일 시키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정색 빨더니 남자가 돼서 그것도 못하냐, 여자애들 배려해주기가 그렇게 싫냐, 그래서 니네가 사회에 나가서 한국 남자 소리 듣는 거다 이지를 떨었다. 애들 다 야마 들어서 그날 체육시간 안 들어가고 복도에서 원바했다. 층마다 남자용 탈의부스 생기고 체육 준비하는 것도 신청하면 봉사시간 주는 걸로 바뀌었다. 형들 우리가 더 노력할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요새 애들 다 학교에서 페미적 행동 나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친구가 선생님이 나라 보냅니다. 10대애들 눈치 보고 말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 나이대 있는 분들도 힘드시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뭡니까? 남자 여자 평등하게 가자라는 건데 아니 남자서 그건 뭐 해줘?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평등하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준비물을 준비한 것에 있어서 물건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했다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고 똑같은 어떤 수행평가를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면 비슷하게 점수를 받는 게 낫지. 여자라고 좀 더 받고 남자서 좀 덜 받게 하는 게 안 되고 그리고 남자 탈의실 없는데 남자는 아무 데나 가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고등학교 같은데 그 뭡니까? 회비라고 합니까? 그런 비용을 똑같이 낼 필요가 없죠. 아니 평등하게 하자면서요.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20대 남성은 잘한다가 대략 29%, 여자는 63.5%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총선과 20 대선 20대 표심 어떻게 변했나?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20대 표심은 모두 국민의힘이 증가했습니다. 1번은 남자는 페미 정책으로 피해본다 생각하는 거고 여자는 페미 정책으로 자기들 이익을 볼 줄 알았는데 득을 보는 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 20대 남성과 18세 이하의 남성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30대 남성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은 국민의힘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가 진보 쪽에 지지를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이후로 보면 남성들이 딱히 득을 본 건 없고 페미 정책으로 해서 손해를 본다라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선거에 비해서 왜 이번에는 거의 차이가 없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수정, 김민전.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이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천했다는 거죠. 즉 인재 영입 1호 그래서 수원정으로 했고 비례대표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2030 남성 또 우리 뽑아주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을 지지를 많이 했지만 표가 다시 민주당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왜? 2020 때 남성들은 36.3%밖에 지지를 안 했잖아요. 대선 때는 지지를 안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33%에서 10몇 프로 다시 민주당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물론 이수정, 김민정뿐만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하고요. 그래서 페미, 김민정, 국힘 9번 비례 공천됐다 하면서 국힘당이 아무리 모두 30% 얻을 테니 최소 15명까지는 당선권이다. 근데 국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페미, 김민정이가 안정권인 9번을 부여받았다. 비례대표 어디 해야 될까? 민주당이랑 조국당은 나는 찍기 싫은데 그렇다 국민도 찍기 싫네. 김민전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직분들 김민전 9번 받았네요. 뽐뿌라는 게시판인데 뽐뿌는 약간 진보 성향의 게시판이고 커뮤니티고 여기서 2번 분들아 이찌가 니들이 싫어하는 9번 김민전이 됐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출산율 보면 2017년 그 전부터 쭉쭉 떨어오는데 2017년부터 급속도로 줄어들고 2018년, 19년, 20년 떨어지는 이유는 복합적인 겁니다. 왜 한 가지로 꼽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비교하기 문화도 있고 집값이 올라서도 있고 남과의 비교 그리고 평균 올려치기 있는데 남녀 갈라치기 이거를 공중파인 데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왜? 페미는 뭔가 얘기하면 내가 엄청난 비난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2015년부터 출산율 줄어들면서 뭐가 나왔냐면
남녀 갈등이 나는데 이때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어떤 몇몇 커뮤니티에서만 얘기만 나오는 거지 이 정도로 막 확 뭐라 해야 됩니까? 남녀가 붙을 정도는 아니었다 봅니다. 어제 뭐 2017년 대통령이 바뀌잖아. 2017년부터 그 대통령이 잘 이거를 이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보기엔 표심으로 이용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뭔가 여자들은 잘 보여서 여자 표를 가져오겠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전 세대들이 여자들을 억압했으니까 뭔가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이번엔 여자들한테 좀 잘해주자는 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자들아 그동안 우리들이 이득을 얻었지만 그래서 너희들 이번엔 좀 참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86 이상 세대들은 남자로서 그건 다 본 거죠. 그래서 2015년 DMZ 목함질의 매설 사건과 서부전선 폭연 사건의 여파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 및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군인들에 대한 대통령 포상 휴가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약 1년간 자사 메뉴 가운데 오늘의 커피를 휴가를 받아 나온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고요. 이 이벤트는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이득을 봤습니다. 왜? 여군들도 DMZ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 포상 휴가를 받았다면 여성 군인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성향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매출 상당 부분 지탱해주는 메인 고객층 여성을 위한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서 남성을 위한 캠페인을 하나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왔고 결국은 스타벅스를 군타벅스랑 억지 플레임을 씌워서 불매운동까지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5년부터 쓰금 나오기 시작하죠. 이 여성 관련, 페미 관련 사이트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타벅스는 군인의 커피를 제공한다 했지 남자 군인한테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군인은 여금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휴가 장병들 주는 게 아니라 서부전선 폭격 사건 당시 휴가를 통제하고 당하였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 태세했다. 그래 피로도가 쌓였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 휴가를 지급했다. 아주 극소수의 군인들한테만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우리도 세금 내는데 우리 국방세 내고 있는데 라고 주장하는데 국방세라는 것은 징병세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세는 뭐냐? 내가 이거 세금을 낼게 대신에 군대 안 가? 라는 것인데 지금 국방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소리란 거죠. 무슨 우리네 세금으로 국방세를 내고 있어. 국방세는 네가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내가 세금 왕창 낼게. 이게 국방세지. 그래서 이런 여초 사이트 사람들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사태로 인해서 20대들이 왜 빡쳤냐면 이제 양시적 병역 거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죠. 그러면 제대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남성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다고 여자들은 군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을 외치지만 알고 보니까 그 평등이 뭐냐면 그냥 끼어 맞추기 평등이었어. 어떤 능력 위주의 평등이 아니라 그냥 50대 50을 맞추려고 했던 평등인 거예요. 문재인이 말하는 평등이란 것은. 그래서 정혜영 녹색정의당 서울 마포 후보는 제21대 국회의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장혜영이다 하면서 국회의원에는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국회라고 밝혔다. 왜 페미니스트가 없습니까? 자기가 페미니스트를 하고 자기가 당선 안 되면 페미니스트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의석제로다 이제 잘 됐네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한 분 잘 보세요. 청년 정의당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역영무용론에 대해서 나왔을 때 역영무용 불집비 이 대표 당장 사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성비 맞추기가 아닌 생명 지킬 능력이 필요하다. 즉 우리는 5대5, 50대 50%로 성별격을 맞추기가 아니라 업무에 합당한 능력이 되는 남녀를 떠나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 택배가 오면 자기 택배 가져와라 뭐 등등등 당대표로서 당원들을 갑질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위원회에서는 야간 숙직 근무에서 여성 직원을 배제하는 게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차별이 아닙니까? 남녀 모두 똑같이 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권위는 앞서 지난 22일 농협은행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 A씨 남 직원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규정 양성평등 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각을 내렸냐? 남성의 야간 숙직은 여성이 일찍보다 약 6시간 더 근무하지만 휴식 5시간 있고 숙직 근무자는 종료 4시간 보상휴가가 남성이 현저하게 불리한 대우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아니 그래 좋은 거면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하잖아. 근데 왜 안 하겠어? 지구들한테 불리하니까 안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나 KB국민은행이 남성 지원자 점수 올려줬다. 임상 담당자 구소 이런 거는 당연히 맞지. 왜? 똑같이 시험을 쳐서 공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남성 점수를 더 올렸다. 이건 당연히 이런 거에다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아니 도대체 야간 숙직과 당직을 왜 남녀 차별을 난 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녀 차별이 없다면서 평등에 가야 된다면서요. 자, 2018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화역 시위가 있었습니다. 뭐냐?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폭행 사건의 범인이 확정된 후에 그래서 이제 이거 남자 모델이 성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출됐어요. 근데 워마드나 이런 데서 뭘 했냐면 아니 사건이 남자가 피해자 여자가 가해자에서 빠르게 처리됐다. 남자가 반대로 성별이 바뀌었으면 이것이 질질 끌면서 이렇게 빨리 수사가 안 될 건데 여자가 가해자는 이유로 경찰이 빨리 수사를 진행했다라면서 파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최 측 카페 홈페이지 가보면 남성 혐오 용어로 도배되어 있고요. 여성시대에 쓰이는 용어와 워마드에 사용되는 용어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까지 이뤄진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말은 대통령의 홍보, 수락 연설에 나왔던 말을 패러디한 것으로서 기회는 남성에게만 평등할 것입니다. 가정은 남성에게만 평등할 것입니다. 결과는 남성에게만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락 연설에서 나온 말을 패러디했습니다. 만약에 성별이 바뀌었다면 그러면서 이 해와 시위에 왜 여성부 장관이 올라갑니까? 자, 병무청도 여성 비율이 60% 육박한다. 병무청이 여성 직원이 60% 육박하죠. 근데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70% 육박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당직, 일직, 남성 직원은 숙직, 여성 직원은 일직으로 한다. 다만 남성 직원은 일요일 숙직으로 편성한다. 아니 한남 강제질병을 한남이 아니 한여가 가반이 집단에서 담당한 자체가 감수성 터진 거다. 그마저도 숙직은 남성 독박 봐봐. 아니 여성 병무청 여성 비율이 60% 육박해. 근데 40% 되는 남성이 숙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병무청은 뭡니까? 독박 병영을 하는 관제하는 부서 아닙니까? 징집하는 부서잖아요. 자, 그럼 여성가족부로 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만 10여 년 전부터 유일하게 숙직에 여성이 투입됐다. 왜 투입됐냐? 직원이 70%잖아. 30%의 남자만 숙직해보면 되겠어 그게? 숙직은 정상근무 시간이 끝났을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다. 통상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일찍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평일 근무 시간에 준해서는 근무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만 근무한다 여자들이. 아니 평등하게 가자면서요. 그래서 페미니즘 정신병이라 주장하는 남성들아 어쩌고저쩌고 하는 글이 보면 좋아요가 1712개, 싫어요가 198입니다. 딸이 페미에 빠진 것 같아라면서 어떤 엄마가 맘카페에 올린 건데요. 딸애가 중학생이 되면서 변했어요. 갑자기 머리를 쇼커스 자르고 아이가 화가 많이 나졌다고 해야 하나 방황적으로 변해서 처음에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페미 굿즈라고 하죠. 페미니스트 상징하는 옷부터 들을 사기 시작했고 남동생한테 걸핏하면 한남새끼라고 부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퍼붓네요. 최근 페이스북에서 페미 지지자들의 상의 노출 퍼포먼스 하는 것이나 비건이 유행인데 아이도 그렇게 심해질까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엄마로서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맘카페에서도 엄마라는 사람이 딸이 페미 빠졌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미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겠죠. 중국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에 대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 사니까 중국 남자들이 너무 괜찮다. 너무 부럽다. 중국 남자들과 결혼해야 된다. 호주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부러운 중국인 직장 동료 있어요. 남편 음식 다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경복궁역에서 여성이 쓰러지자 주변 남성들은 나 남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면서 미투 당할까봐 도와주길 꺼려했다. 근데 보면 이 남성도 부추겨주고 주위에 남성들도 많죠. 그래서 본인이 등판해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저기 있었던 학생인가요? 저 그때 쓰러졌던 사람인데요. 사실 그때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남학생이 신고해주고 구급대원분들 오셔서 병원을 갈 때까지 같이 있어줬던 거 기억나요? 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지 모르겠지만 고마웠어요. 저 때 일 기억도 잘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뒷모습이라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글 올리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불쾌하네요. 학생도 억울하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마운 건데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뒤에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뒤에 있으면서 이 사진 찍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정작 네가 안 도와줬네. 네가 안 도와줬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기 힘들어 국방 의무, 취직 등 성인이 되면서 남성에게 스트레스 주는 요인은 많은 것도 선비 불균형을 주는 원인 중 하나다. 2014년 국방부가 발표한 군내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한 해 평균 대략 한 200여 명의 목숨을 잃었다. 군인들이 한 해 평균인데 한 해 총안 합산이 아니고요. 11년간 1년마다 200명이 죽는답니다. 말 그대로 사고 사망자만 고려한 거랍니다. 개인 질병이나 민간인에 의한 피살, 전사 등으로 인한 사망자 제외됐답니다. 더 많은 젊은 남성이 군에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크답니다. 자살률도 사망한 남자는 대략 10,000명인데 여자는 4,000명입니다. 즉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보면 남자가 37.5명, 여자가 15.5명이랍니다. 시직에 대한 압박으로 남자로서의 책임 등 호소한 남성은 적지 않답니다. 하지만 병원을 가지 않는 남성이 더 많대요. 자존심 때문이랍니다. 우울증으로 여성은 연간 211만 명이지만 남성은 94만 명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남자니까 남자로 참아야지 하면서 결국에는 또 평등을 강조합니다. 이건 남자니까 좀 포기해야지. 그래서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했을 때 이득을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위에 여성으로서 감투 쓴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인 하고요. 어떤 협회 자리 하나 찾아 먹으면서 이끌어주고 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 뭡니까? 산하기업으로 공기업으로 가든지 대표로 가든지 아니면 뭐 교수로 가든지 연구원으로 가든지 누가 페미 대통령이라고 지금 여성분들 뭐 이득 본 거 있어요? 그럼 누가 진정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하면서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자, 이 사람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편다했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당직자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라고 하죠. 남자는 진짜 호로새끼라고 하죠. 그래서 경찰청 부서별 여성 비율 높여라 2024년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많이 없는 곳이 공공안전정보국,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국, 형사국, 대변인실 등 6곳이라고 했습니다. 대국민 접촉이 많은 특성상 조직 내 성평등이 중요하다고요? 능력을 봐야지 왜 성병을 똑같은 성별로 같이 50으로 묶으려고 합니까? 아니 치안조무사 이런 논쟁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싫습니다. 왜? 대통령 지키는 경호원은 여성 할당제 안 한다고 밝힌 대통령 경호처! 아니 모범을 보여야지 자기가 먼저 대통령 경호처 5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분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돼갖고 뭐 여성분들 인권 아니면 살림살이 나아지셨어요? 아니면 저 윗대 가리는 여성들이 더 나아지셨어요? 예,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저는 뭐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나라에 뭐하러 애 낳고 싶겠습니까? 남자로서 솔직히 말해서 옛날 쌍팔 시절도 아니고 지금 80년대생, 90년대생, 00년생 뭐 남자로서 크게 이득을 본 거 있습니까? 권리랑 권리는 없고 의무만 많았잖아요. 지금 00년생들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00년대생 여자들로부터 뭐 혜택 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데모하고 시위하고 우리들한테 뭐 안 해줘 표 안 준다라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만히 있다고 권리 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파업도 하고 데모도 하고 국가에 대한 큰 목소리 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남성들도 권리를 챙겨가는 겁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